지난달 초에 결혼해서 따끈따끈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32살의 새댁입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랑 둘이 잘 살면 그만일 줄 알았는데 한 달 만에 머리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편은 저보다 5살이 많고 친정은 저희 집 근처, 시댁은 2시간쯤 걸리는 다른 지역에 사세요. 양쪽 집안 모두 비슷한 가정 형편인 것 같고 특별히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않아요. 남자친구랑은 4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년 전에 우리 결혼 이야기 나올 때부터 결혼 비용만큼은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 결혼한답시고 큰돈을 집에서 가져오기엔 너무 죄송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란 건 결혼 생활하면서 채워나가자는 생각이었고 실제로 이번에 결혼할 때 부모님들 도움은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 쪽에서는 따로 뭐라고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부모님은 제 결정에 서운해하셨어요. 혼수는 맞춰주고 싶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한테만 돈을 받을 수도 없고 한쪽에서 해주기 시작하면 상대 측에서도 비슷하게 맞춰서 해야 하니까 마음만 받기로 하고 거절했죠. 우리가 큰 목돈을 모아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전세 대출 받아서 마련했고 혼수는 저와 남편이 반반씩 부담해서 해결했어요. 결혼 비용은 축의금으로 대부분 해결 가능했고 신혼여행 비용까지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더라고요. 남들한테 듣기로는 결혼할 때 억소리 나게 돈이 든다고 하는데 저희가 발품 팔고 이래저래 아끼면서 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큰 돈이 들진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우리 힘으로 큰일을 해낸 것 같아서 기분 좋았고 앞으로 결혼 생활도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달 초 시부모님들에게 들은 한 소리가 제가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었습니다. 5월 달에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얼마 전 주말에 시댁 내려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차로 2시간 걸리는 거리지만 아무래도 저는 아직 시댁이 불편하기도 해서 당일날 내려가 저녁만 먹고 늦게 다시 올라오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횟집으로 저녁을 예약했고 약간은 고급스러운 집이라서 4사람 저녁 먹으니까 술값 포함해 25만 원이 넘게 돈이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주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도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음식 대접하자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전주에 친정부모님께 식사 대접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엄마가 밖에서 먹는 음식 맛도 없다면서 집으로 오라 하시더니 직접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저희가 대접해야 하는데 엄마는 딸한테 고생시키기도 싫고 나가서 먹으며 돈 쓰게 하는 것도 싫으셨는지 직접 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좀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됐고 대출금 상환이나 신혼여행 가서 쓴 카드값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돈이 얼마 없었어요. 나중에 더 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친정엄마 아빠에게 10만 원씩 봉투에 담아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 모시고 비싼 저녁을 먹고 나서도 저희 부모님께 드렸던 돈과 똑같이 10만 원이 들은 봉투 2개를 어머님, 아버님에게 전해드렸죠. 5만 원짜리 2장으로 넣으려다가 너무 얇고 빈약해 보여서 만 원짜리로 뽑아 10장씩 넣었어요. 꼼수를 부리는 것 같아서 살짝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돈 많이 벌면 언젠가는 50만 원씩 용돈 드릴 날이 오겠지 생각하면서요. 시부모님 2분 모두 용돈을 받고 고맙다 하시면서 확인 안 해보고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렇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밤늦게 집으로 다시 올라왔고 나중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전화하셔서 저녁도 맛있게 먹었고 용돈도 고맙게 잘 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잘 끝났고 어버이날 넘겼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처음엔 간단한 안부 인사로 먼저 시작하시더니 나중에는 용돈 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남편한테만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연락하셨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이런저런 안부를 나누다가 마지막에 어머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액수가 좀 그렇더라. 다음 달에는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순간 어머님이 장난을 하시는 건지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네? 라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제게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솔직히 10만 원은 좀 그렇잖니? 요즘 10만 원으로 할 것도 없어. 다음 달부터는 좀 넉넉하게 넣어서 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전화하셨을 때는 그런 말 하나 없고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하시더니
왜 저한테 연락하셔서 용돈 액수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저는 시댁에 매달 용돈 드릴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결혼할 때 받은 것도 없으니까 저희가 매달 용돈 드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님도 아직 일을 하시기도 하고 저희 버는 돈에서 대출 갚고 적금 넣으면 아무리 둘이 번다지만 그렇게까지 여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아예 시댁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종종 만나서 식사 대접도 하고 기념일에 용돈 한 번씩 드리는 정도로는 할 예정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원하신 건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셨나 봐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본인 할 말 다 하시고 다음에 보자 인사하고 가버리셨고 저는 멀쩡히 출근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고는 한동안 멍하니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엔 점점 화가 나고 서러운 마음도 들고 이럴 거면 우리 친정부모님들도 비싸고 맛있는 음식 사드릴 걸 하는 후회가 들어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가 결혼한 뒤로 한 달 만에 친정에 3번 초대하셔서 밥을 해주셨어요. 제가 나가서 먹자고 해도 엄마는 바깥 음식은 싫고 나가기도 귀찮다면서 그냥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매번 부를 때마다 뭐 사서 들고 오지 말아라. 용돈 같은 건 뭐하러 주냐? 너희들 쓸 것 많은데 니들이나 써라라고 하셨는데 자꾸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랑 비교가 되고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고 한 번씩 만나러 갈 때마다 절대 빈손으로 간 적 없고 과일 바구니라도 사서 갔었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앞으로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문자를 그대로 보여줬어요. 나는 매달 용돈 드릴 생각 없고 우리도 없는 살림에서 비싼 식사 대접하고 용돈까지 드렸는데 대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직 집도 없고 갚아야 할 대출금만 산더미예요. 얼마 후에는 아이도 낳고 살아야 할 텐데 돈도 지금보다 훨씬 더 필요할 테고 시댁에 용돈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친정집은 어떻게 무시하고 살겠어요. 드릴 거면 양가 똑같이 드리던가 똑같이 안 드리던가 해야죠. 남편에게 절대 우리 형편에 매달 용돈 못 드리고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던지 아니면 매달 각자 30만 원씩 받아가는 부부 용돈에서 알아서 자기 부모 챙기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건네준 핸드폰으로 자기 엄마와의 문자 내용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번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면서 저는 모르는 척 하고 있으라더군요. 저는 우리 친정부모님 쪽이랑 비교해가면서 솔직히 기분 나쁘다고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고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장인 장모님들한테 더 잘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해놓고 저는 그 뒤론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남편이 제게 말을 하기를 앞으로는 시댁 용돈은 안 드려도 된다 하더라고요. 돈으로 용돈을 드리니까 정내만의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 그냥 앞으로 자기가 시댁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나 딸기 같은 거 하나씩 사갈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이 넘치는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용돈을 드리겠냐면서 시어머님이랑 이야기하고 이미 결판을 지었다고 했어요. 괜히 신혼 초부터 미운 털 박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어차피 정기적으로 용돈 드릴 생각은 전혀 없고 이런 일은 초장에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나은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절대 시댁에는 현금으로 선물 드리는 일은 없고 남편 용돈에서 알아서 뭐라도 사서 드릴 테니까 저보고는 신경 안 써도 된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번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싶긴 한데 남편이 자기 말만 들으라네요. 초반에 한두 번 무리해서 용돈 드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당연하듯 요구할 테고 계속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하실 거라면서 자기 엄마는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시아버님이 가져다주는 돈으로 살림만 해봤기 때문에 10만 원,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신다네요. 안 그래도 자기가 전화하면서도 시모랑 엄청 말다툼했고 정작 시아버님은 어머님께서 그런 말을 하신 줄도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도 키워주신 부모님들인데 10만 원씩이라도 드려야 하나 싶다가도 양가 부모님들 4명을 각자 10만 원씩 챙겨드리면 그것도 매달 40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1년에 500만 원짜리 적금을 하나 더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사실 매달 용돈 안 드리더라도 1년에 명절 2번, 5월에 어버이날 1번, 그리고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님 생신까지 한 번씩 챙겨드리려면 그것만 해도 머리 아픈 일이죠. 더군다나 시댁만 챙길 수도 없고 우리 집까지 챙기려면 집안 행사가 2배잖아요. 우리 2사람의 직장은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할 순 없지만 꽤나 안정적인 일이에요.
나중에 아이 낳으면 육아휴직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별일이 없다면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대기업처럼 많이 받는 건 아니라서 40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돈이지만 저희한테는 크게 부담이에요. 그나마 남편이라도 중간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매달 용돈 드리자고 했으면 앞으로 과연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을 거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들에게 손 벌리고 시작했더라면 이런 시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겠죠? 결혼 생활 시작부터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요. 저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